2025년 9월 러시아 북서부 발트의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프리모르스크.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도 전에 정박 중이던 석유 수출 탱커 근처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항만단지를 집어삼켰고 화염과 검은 연기 속에서 수천 톤의 석유가 타올랐다. 이 모든 것은 단 몇 분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공격의 배후는 우크라이나였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별표 230대 이상의 무인 항공기 UAV 별표를 사용해 러시아 서부 및 북부 인프라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 전통적인 전선이 아닌 경제의 중심을 정밀 타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었다. 목표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망 자체가 공격 대상이었다. 프리모르스크는 러시아 최대의 원유 수출 항구 중 하나로 별표 발트해 파이프라인 시스템, 볼틱 파이프라인 시스템, 별표를 통해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에서 전 세계로 선적된다. 러시아 연방의 에너지 수익 중 상당 부분은 이 항구를 통해 발생하며 이곳의 중단은 곧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한다. 시전 등록원, 소개 정보 타수 선지, 공격의 두 번째 핵심 타깃은 세도 플리트, 즉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활용하는 비공식 수송선단이었다. 이 함대는 AIS, 자동식별 시스템을 꺼두고 운항하며 제3국의 선박을 임시로 매입하거나 임대 탱커 운송망을 가장한다. 이른바 다크플리트 또는 별표 그레이플리트, 별표로 불린다. 공격 당시 프리모르스크 항에 정박 중이던 세 척의 선박이 주목받았다. 슈에스티오, 바하마 국적, 카일린, 라이베리아 국적, FOS4, 몰타 국적. 이 선박들은 최근 수개월간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 및 중국으로 수송해온 기록이 있으며 서방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의심받아왔다. 해당 드론 공격 이후 맥사어 테크놀로지즈와 별표 ESA, 유럽 우주국 별표의 위성 분석에 따르면 프리모르스크 항의 일일 처리량은 최대 5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선박 승무원은 긴급 대피했고 항만 운영은 최소 3에서 4일 이상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에 단기적인 공백이 발생했으며 국제유가 역시 단기 급등세를 보였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기존 전선의 진격 없이도 적의 재정 동맥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주요 해상 보험사인 별표 로이즈즈 오브 런던 별표는 즉각 발트의 지역 항구 위험도를 상향 조정했고 몇몇 선사들은 러시아 항만 이용을 일시 중단하거나 대체 항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는 별표 드론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봉쇄 별표라고 평가받는다. 러시아 당국은 초기에 이 사건을 별표 항만 창고 내 기술적 결함 별표로 발표했지만 SNS를 통해 확산된 화염과 파편 영상, 위성에서 촬영된 대규모 열반응, AIS상의 선박 위치 이상 기록 등으로 인해 해명은 곧 붕괴되었다. 이 공격은 전통적 전쟁의 논리를 뒤흔드는 새로운 교훈을 남겼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장을 밀고 나갈 필요가 없다. 적의 보급망, 수익원, 물류체계를 공격함으로써 전선 전체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모르스크의 사례는 그 서막에 불과하다. 드론이라는 비교적 저비용 무기를 활용해 전략적 핵심을 타격하고 군사뿐 아니라 경제 외교적 효과까지 유도한 복합 작전이었다. 전투는 전장이 아닌 에너지, 금융, 정보가 흐르는 관절을 자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발트해 연안의 국가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은 이 사건 이후 에너지 공급망 재검토에 착수했다. 러시아 항구의 위험성이 상시화됨에 따라 지역 안보와 경제 운영의 새로운 긴장 지점으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을 통해 직접적인 영토 확장 없이도 러시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전장을 진격하지 않아도 적의 연료를 차단하면 무기 또한 침묵하게 된다. 결론은 분명하다. 전진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적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총성 없이도 전쟁은 끝난다. 2025년 9월 28일 오후 6시 34분 러시아 서부 국경 지역의 방공통제센터들이 일제히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쿠르스크, 브리안스크, 벨고로드 주의 S-400 통제 스크린에 붉은색 경보가 동시에 점등되었다. 우크라이나가 보낸 230대 이상의 드론이 러시아 상공을 침범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무인기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초기 대응은 전형적이었다. 펜트서 S1, 토어 M2, 그리고 S-400 트리움프 시스템이 자동화된 반응으로 무인기들을 추적하고 요격했다. 공중은 미사일 궤적과 포연으로 가득 찼고 러시아 방공망은 전례 없는 밀도로 반응하며 다수의 드론을 격추시켰다. 그 순간만큼은 러시아의 방공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공격이 아니었다. 그 모든 드론, 요격된 표적, 반응했던 미사일들은 단지 연막이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방공 시스템의 주의 분산, 탄약 고갈, 레이더 방향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도 S-400 시스템의 정확한 작동 주기 노출이었다. 러시아는 이 공격이 단순한 드론 침투라고 믿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믿음을 역이용해 훨씬 더 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진짜 목표는 벨고로드주 남부에 위치한 별표 벨고로드스카야 화력 발전소, 벨거라드스키어 GRES, 별표였다. 이 시설은 지역 전력 공급을 넘어 S-300 및 S-400 시스템의 고출력 레이더 전력, 군수 공장, 철도 통신 인프라, 탄약 운송 허브, 사령부 지휘 시설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이곳이 단순한 전력 시설이 아닌 군산 복합체의 심장부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오후 6시 45분 HMRS에서 발사된 M31 GMLRS 유도 로켓 6발이 고고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 로켓은 전술적 공격용이 아닌 의도된 희생물이었다. 이들은 러시아 S-400 시스템을 발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방공 시스템의 위치와 작동 주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러시아군은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작전 통제소 내부는 환호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 기쁨은 함정이었다. 바로 그 순간 S-400은 재장전 단계에 들어갔고 주변 펜트서 및 토어 시스템은 여전히 드론의 소거에 집중하고 있었다. S-400은 몇 분간 블라인드 상태, 즉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틈을 노렸다. 오후 6시 46분 두 번째 HMRS 부대가 대기 중이던 위치에서 6발의 실전용 M31 GMLRS 로켓을 발사했다. 동시에 저고도로 숨어 접근한 우크라이나제 UJ-22 바버 자폭 드론이 S-400의 제어 차량을 정밀하게 타격했다. 이 드론은 고작 40kg 탄두를 장착했지만 방공 시스템의 두뇌를 파괴하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러시아는 눈도 귀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30초 후 HRS 로켓이 발전소의 핵심 구역을 정밀 타격했다. 제어실, 변전소, 터빈 구역이 순식간에 파괴되었고 열과 압력으로 인해 연쇄적 폭발이 일어났다. 송전선이 끊어지고 발전소는 완전히 정지됐다. 벨고로드주 전역이 정전 상태에 빠졌다. 도시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고 50만 명의 시민이 한순간에 산업 이전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다. 전등은 꺼지고 수도 펌프는 멈췄으며 인터넷은 끊어졌고 휴대전화 통신망은 다운되었다. 철도 통신망과 자동 신호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고 탄약과 병력을 수송하던 열차가 선로에서 정지했다. 병원에서는 응급수술이 중단됐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들의 구조 요청이 SNS를 통해 속속 퍼졌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별표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 별표며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국영방송은 작전 성공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오후 7시 7분 벨고로드 주지사 벼처슬라브 글레드카프는 SNS 생방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정했다. 벨고로드의 중요한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아 광범위한 정전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후 나사의 FIMS 위성 시스템은 발전소 인근에서 대규모 화염 및 열 반응을 감지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폭발 장면과 화염 영상이 별표 텔레그램과 트위터, X, 별표에 업로드되면서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은 즉시 신뢰를 잃었다. 이 공격이 남긴 군사적 여파는 단순한 정전을 넘어선다. 벨고로드는 러시아 남부 전선의 물자와 병력을 공급하는 철도 및 도로망의 결절점이다. 이곳의 통신, 제어, 전력 시스템이 마비되자 도네츠크, 루안스크, 크림반도로 향하던 병참망이 중단되었다. 러시아군은 급하게 S-400과 펜트서 S-1 시스템 일부를 벨고로드, 쿠르스크, 모스크바 외곽 등으로 재배치했다. 이로 인해 전선 지역의 방공력이 줄어들었고 우크라이나는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더 쉽게 침투시킬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에는 전자장비 제조업체와 군수공장이 다수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브리안스크에 위치한 키러케프 전자장비 공장은 S-400 시스템의 제어 모듈과 커넥터를 생산하는 전략적 시설이다. 정전으로 인해 공장은 멈췄고 생산이 중단되며 전선에 투입되는 부품 공급이 감소했다. 또 하나의 큰 타격은 철도망이었다. 러시아군은 전통적으로 철도를 통해 병력과 장비를 대량 수송한다. 벨고로드를 통과하는 선로는 남부 전선으로 이어지는 핵심 노선이다. 이 노선들이 전력 상실로 멈추자 병력, 연료, 탄약을 실은 열차가 수시간 동안 멈춰섰다. 우크라이나는 단 6발의 로켓과 소수의 드론으로 수만 톤의 장비와 수천 명의 병력을 전투에서 이탈시켰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 전술 원칙을 21세기 무기체계에 정확히 재해석한 작전의 위력이다. 이제 러시아는 자국 영토를 방어하려면 전선을 포기해야 하고 전선을 지키려면 본토가 위험에 노출된다. 그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가 먼저 선택지를 빼앗은 셈이다. 우크라이나의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 공격이 아니라 군사 플러스 심리 플러스 전략 플러스 경제 플러스 정보전이 복합된 통합 작전이었다. 이는 후반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는 정밀 비대칭 전쟁의 결정판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단순한 미사일이나 드론이 아니라 개념과 전략, 그리고 적의 시스템을 꿰뚫는 사고방식임을 증명했다. 이것이 바로 벨고로드 정전작전이 군사교과서에 기록될 이유이다. 견 등록망 진, 선, 직 내용